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입주일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 뒤에 위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자, 순위를 그냥 매기는데 여기서는 그냥 순위 매기는 거 나왔어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rank.eq 함수입니다. 그냥 입주일 갖고 순위 매기는 거죠. 오름차 순이라고 그랬어요. 오름차 순이면 빠른 날짜가 1위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기준은 이겁니다. 쉼표. 전체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등수 매길 거니까 범위 주고 이렇게 하죠. 절대 참조로 바뀌고 나서 자, 쉼표 2를 꼭 써줘야 돼요. 오름차수는. 내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밑에 거 선택해도 되고 내림차수는 0은 생략할 수 있지만 오름차수는 2를 꼭 써줘야 작은 숫자나 빠른 날짜가 1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위자를 붙이니까 연결, 연산자, 쌍따옴표, 위 이렇게 합니다. 입력이나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고를 보겠습니다. 비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문제는 입주일의 연도를 추출하여 그랬어요. 입주일의 연도를 추출하여 입주일 더하기 계약기간. 자, 우리 요거 지난번에 했었어. 그죠? 네. 했었었죠? 네. 지금 이제 다시 하니까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입주일에다가 계약 기간이 2020 미만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주일의 연도를 뺍니다. 이거. 연도만 빼는 함수가 뭐예요? 이어 함수죠. 이어.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는 합니다. 만약에 if 논리함수 들어가야 되겠죠. if 만약에 이어 함수 일단 연도를 뽑아야 되니까 이어. 이 날짜를 선택하고 가로를 닫아야 돼요. 가로 안 닫으면 안 됩니다. 가로를 닫아야 이어 함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서 2015년 연도만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 뽑은 것에다가 계약 기간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하기 계약 기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2015 뽑은 거에 계약 기간 더하고 2015 뽑은 거에 계약 기간 더하고. 네. 이렇게 더한 것이 2020 미만이면 그랬죠. 그러면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만이면 작다. 그쵸? 2020보다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f 함수. 연도 뽑은 거에다가 계약 기간 더한 것이 2020보다 작으면 이 말이에요. 쌍따옴표. 재계약. 쉼표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f 함수. 바로 닫고 엔터 또는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동시에 채우기 핸들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계약 딱 나왔고 순위가 오름차순으로 빠른 거 1위 쫙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세 번째 보면 2016년 이후 입주한 보증금의 평균이에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했는데 평균을 에버레이지 if로 하면 되는데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은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네, 합계 나누기 개수의 원리로 그래 함수 두 개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sum if
입주일이에요. 입주일. 이거 중에서 쉼표. 2016년 이후에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요? 쌍따옴표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2016년이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2016 몇 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날짜에서 5월 이후로 그럼 5월 1일, 1일부터 되는 거 아니 5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몇 년 이후 그러면 그 해에 1월 1일부터.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 여기서 2016년에서 2016만 써주면 안 돼요. 여기는 날짜잖아요. 날짜.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을 드래그합니다. 가로 닫고. 자, 그럼 보증금의 합계가 나왔겠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나왔습니다. 나누기 개수입니다. 뭐냐면 count if 합계 나누기 개수의 원리잖아요. 평균. 자, 또 이거 중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수로 나눠줘야 되니까 쉼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2016-1-1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합계 나누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개수로 나눠줘서 합계 나누기 개수의 원리로 이렇게 평균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에버리지 if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증금도 다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회계로 이렇게 통일시켜 줄게요. 샵으로 나오는 거는 연러비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연러비를 좀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내고 내가 모르고 이걸 미처 못 봤거나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거 정답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샵으로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이 수식이 맞고 결과물이 맞았는데 샵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셀 너비보다 들어가는 숫자나 날짜의 길이가 길었을 때 샵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정답으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면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수식이 맞았다면. 미처 내가 이렇게 키워놓지 못했다. 어머나 어떻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제조업종의 월 임대료 평균이에요. 반올림하여 만 단위까지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반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죠. 반올림 라운드, 올림 라운드 업, 버림 라운드 다운이에요. 이 라운드 종류 함수는 어디에 와요? 먼저 와요. 앞에. 라운드. 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의 자릿수를 지정하는 함수예요. 네, 그래서 앞에 먼저 우선 옵니다. 앞에. 자, 그 다음에 D average입니다. 그러면 D average 선택하시고요. 순서는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라 그랬죠. 필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쉼표. 자, 그 다음에 필드명이죠. 임대료 평균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임대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번호 대신에 이 필드명을 선택해도 된다 그랬죠? 필드 이름. 네, 필드 이름 또는 필드명을 선택해도 돼요. 자, 쉼표.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제조업종이니까 업종에서 제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자, 데이터베이스 가로 닫고 앞에 라운드 썼으니까 쉼표하고 자릿수를 넣는데 우리 입실 안 찍었나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자릿수 넣어야 되는데 만 단위입니다. 만이면 몇 개예요? 동그라미 4개. 그쵸? 4개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엔터.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그냥 회계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싼 임대료, 월 임대료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세 번째, 몇 번째 크다라는 것은 무슨 함수예요? large. 네. L 치게 되면 맨 위에 있습니다. large. 자, 임대료 중에서 월 임대료 이거 중에서 쉼표 세 번째니까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는 4, 두 번째는 2 순서만 써주면 되는 거죠. 엔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쉼표 처리해주고요. 아니면 월 임대료니까 뭐 회계 형식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꼭 나와요. 꼭은 아니지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맥스나 미니나 라지나 스몰. 내가 이거 맞추고 Vlookup 정해진 거라 그랬잖아요. 거의, 그쵸? 거의 정해진 거예요. 자, 는 Vlookup 함수입니다. 찾을 거 어떤 거? 요 업체명 해당되는 요거. 찾을 값은 이거. 쉼표. 자, 업체명에 해당되는 계약기간인데 여기는 업체명이 맨 앞에 있네요. 자, 브이로그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찾고자 하는 열이 표범위 줄 때 맨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업체명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줍니다. 뒤에는 계약기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줘도 되고 더 줘도 되고 이건 아니 나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줘도 상관없어. 뒤에는. 네, 뭐 여기까지 줘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찾고자 하는 열만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거는 반드시 들어가요. 계약 기간은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범위 주고 쉼표. 그 다음에 열 번호예요. 자, 이 표에서 몇 번째 열이에요? 이거는 필드 이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 됩니다. 쉼표 정확하게. false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0.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하라는 표시예요. false나 0이나 둘 중에 하나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 0을 안 써도 답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어떤 땐 맞았다가 어떤 땐 틀렸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0을 안 쓰면 0을 안 써서 답이 나왔다고 해도 이건 점수 안 줍니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자로 어떤 자료를 찾는다 할 때는 0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0이나 false를. 그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정할 때요. B4부터 H12까지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자, Vlookup은 필드명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드명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헷갈려가지고 구분을 했잖아요. 네네.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드명 들어가고 나머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Vlookup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서 그냥 안 들어간 대로 보낸 거예요. 헷갈릴까 봐. 근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네. 썸이프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입니다. 월 임대료가 160만 이상인 행 전체라 그랬죠. 자, 이건 필드명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못 풀었어도 조건부 서식은 여기 끝까지 범위 주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조건부 서식에 밑에 보면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밑에다가 셀 클릭하고요. 지금 어떤 거 갖고 할 거냐면 임대료가 160 이상이니까 임대료 갖고 하는 거죠. 자, 임대료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합니다. 임대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임대료의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절대 참조로 바뀝니다. 그죠? 자, F4 두 번 해서 10만 고정. 하고 16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60이니까 1600000. 네. 입력할 때도 이렇게
쉼표 자릿수만큼 끊어서 입력하셔야 큰 숫자 같은 거 입력할 때 실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 들어갑니다. 서식에 들어가 보면 글꼴이 뭐예요? 파랑 굵게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굵게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이 됩니다. 파랑. 하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줬을 때 이렇게 160 이상에 해당되는 셀만 파랑색의 글꼴로 들어갔습니다.